포항 지진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진 피해만큼이나 청년들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도 채용비리 사건을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금융권부터 살펴보면 금융권이 채용 절차 손보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서류 전형 폐지 및 필기시험 도입, 그리고 외부 면접관 위촉을 핵심으로 한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먼저 우리은행이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네. 우리은행은 과거 필기시험을 치르다가 2007년에 필기시험을 폐지했는데요. 10여 년 만인 내년부터 신입 은행원을 뽑을 때 금융상식이나 논술 등으로 개량화한 평가를 추가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류 전형으로 시작해 1차 면접과 인적성 검사, 2차 면접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 필기시험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블라인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은행들은 어떤가요? 신한은행을 제외한 KB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논술시험, KB 하나은행은 상식시험 등의 필기시험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러한 은행들도 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의 필기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금융권의 채용 절차 손보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손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는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인 변화만으로도 이 채용 비리가 근절이 될까요? 단순히 채용 절차를 손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외풍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하고 비리 적발 시 이제 제재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채용 절차 외에 정치적 압력이나 유력인의 청탁 등이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와 관련된 금융업의 특성상 감독 당국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은행권과 함께 최근에 금감원의 채용 비리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 비리를 바로잡아야 될 금감원이 이런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사과를 하고 임원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금감원을 동네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까지 총동원돼 전방위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정치권과 금융권이 틈만 나면 불만을 토로하면서 두들겨 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인사와 조직 개편 강도도 거의 쓰나미급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조직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지난 18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부원장부 90명 전원을 임기와 상관없이 퇴진을 시켰고 그다음에 곧 영입될 은행 담당 부원장과 소비자 담당 부원장까지 감안을 하면 집행임원 13명을 모두 갈아치우는 것이 됩니다. 네. 임원 인사가 이 정도 규모니까 국장이나 실장 등 나머지 인사가 태풍 수준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을 적폐 조직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조직 내 분위기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금감원을 포함해서 금융권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살펴볼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설치했죠? 예, 지난 11일부터 연말까지 이제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강원랜드나 금감원 등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심각하다 보니 범정부적으로 이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권익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용 비리는 내부자들 또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만 알고 있는 비리라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채용 비리는 내부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예방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운영한 지 한 10일 가까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 신고 현황과 신고 후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 현황을 지난 16일까지 신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 네. 권익위 자체에 신고된 것만 138건의 채용 비리가 접수됐습니다. 5일 만에 138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들이 접수가 됐네요. 그렇죠. 많은 거죠. 유형별로 보면은 인사청탁이 57건, 채용 부당 지시가 48건,
서류나 면접 조작이 30건, 금품 수수도 3건입니다. 뭐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이런 신고를 받게 되면 국민권익위에서는 우선 전담 조사관이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채용 비리에 해당된다면 경찰청이나 감독기관에 이첩 송부하게 되고요. 경찰이나 감독 행정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그 후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되고 신고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그 이제 처벌과 징계의 술순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보고도 될 예정인데요. 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그렇군요. 뭐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정부 차원의 대책들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이미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난달 말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 축소하고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규 대표와 채용비리 근절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